결국 이제 해외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실 때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니 무조건 사주시오 이런 접근보다는 지금 요즘에 뭐 온통 그런 문제죠. 지금 뭐 상생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해외 시장도 이제는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일방적인 어떤 그 매출, 판매 그리고 이윤을 독식하는 이런 거는 정말 어렵다. 어려운 시대가 정말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어떤 낙타를 17마리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한테 2분의 1 주고 차남한테 3분의 1 주고 막내한테 9분의 1을 주라고 유언을 남겨 죽었는데 그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분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 17마리에 2분의 1은 8.5마리 이렇게 나누다 보니 다 합쳐봐도 16마리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낙타를 뭐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분배를 못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한 마리 빌려줘서 그 18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니까 17마리로 되고 한 마리는 도로 돌려주고 재산 분배를 싸우지 않고 잘 마쳤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바깥에서 찾을 때 우리가 또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도 결국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현재의 어떤 경제위기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들의 애로 이런 부분들도 자꾸 국내에서 뭐 대기업들하고 싸우고 대기업이 어떤 매장이나 어떤 영업행위 규제 이런 쪽에서 답을 뭐 그런 부분도 정당하게 가야 되겠지만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서 이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 나서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어떤 저런 상생 협력 모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뭐 한 예로 이 무비패스라는 이런 이제 그 회사가 미국에서 보통 영화를 한 편 보려고 그러면 요즘 한 7달러 내외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9.95달러만 내면 그냥 하루에 한 편씩 볼 수 있는 이런 그 멤버십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회원이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작년에 이런 회사 만든다고 그럴 때 아유 참 말도 지금 뭐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할 때 그냥 순식간에 100만 명 이래 돼가지고 그럼 도대체 저렇게 하면 어떻게 수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회원들을 확보를 하다 보니 그게 영화를 보는 그 고객들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소비 성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영화를 좀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까지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영화 업계에 제공을 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영화 업계 쪽에서도 보면 영화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잘못 투자하면 그냥 큰 돈을 날리게 되는데 그런 측면 또 영화 극장 같은 데서도 그 마케팅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이 정보를 받아가니까 훨씬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고객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영화 마음껏 싸게 봐서 좋고 영화 업계는 업계대로 좋고 무비패스라는 이 회사는 그 정보 관리만으로 사실은 영화 업계를 장악을 한 거죠. 앞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리다 말했지만 우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세계 자동차 메이커 어떤 GM이나 현대기아는 물론이고 그런 자동차도 훨씬 기업 가치가 더 높거든요.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데도 지금 힐튼이나 이런 호텔 체인보다도 기업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기존의 어떤 거는 그 산업 쪽에 주도하던 그런 기업들보다도
어떤 기업 가치가 몇 배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게 보면 정말 별스런 그런 그 투자나 설비 투자가 없이 정말 윈윈하는 그런 모델을 잘 짬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엊그제도 보면 LA 쪽에 막 우리 교포 병원들이 대상안하고도 협력하고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건강검진 무료로 해준다 혹은 더 싸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막 언론에 광고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금 바이오 쪽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막 뜨고 있는 그런 기업들 보시면 시밀러 바이오나 이런 새로운 제약 R&D 직접적인 제너릭이나 이런 거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유전자나 이런 이제 건강검진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의 가치가 엄청 뛰고 있죠. 요즘 그런 기업들 중에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 보면 주가가 이미 20만 원 이상씩 가는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 하던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무료로 해주고 그 건강검진한 정보를 분석해서 병원이나 제약회사 이런 데 제공을 하는 거죠. 사실 기존의 제조업 쪽에서도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GM 같은 경우 장사 초창기에 잘 안 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파이낸싱을 기록해가 자동차를 팔고 볼보도 보험을 결합해가지고 팔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지금 그 유니콘 기업들 그게 기업 가치가 지금 1억 달러 넘는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36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거의 한 7, 80%가 몰려 있고요. 1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 거의 다 있고 뉴욕, LA 같은데 몇 개 좀 흩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한국이 여전히 지금 밀리고 있다는 부분, 이런 쪽의 어떤 규제나 새로운 정책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지금 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겠고, 그게 여기에 이런 기업들의 많은 대다수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유형의 그 기업들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델들, 유사한 모델들을 각 분야별로 응용한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해외 진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떤 그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좀 개발을 하실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응용을 해가 좀 저런 상생의 모델들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저게 말이 쉽지 사실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너무 혼자서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사실 흔히 요즘 경제를 그 플랫폼 경제라고 그러죠. 플랫폼 경제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 중에도 지금 제 코트라에도 멤버로 등록하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기업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이런 강의 자료까지도 이걸 내 줄거리만 대략 얘기를 해주면 그걸 며칠 내에 혹은 몇 시간 내에 몇 장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게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각 모든 개개인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탤런트를 갖다가 다 올려놓고 그걸 거래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탤런트뿐만이 아니라 이 전략기획 보고서라든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자본 대능까지도 은행에 가서 꼭 빌릴 게 아니라 어떤 이자율로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거래가 될 수 있고요. 기술, R&D 이런 거의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에이전트 발굴, 해외 마케팅,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런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면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해외 시장이지 저걸 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어떤 우리 기업의 어떤 확실한 그 어떤 고유 역량만 가지고 의지만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은 그런 플랫폼에서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상담할 때도 뭐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지금도 솔직히 그게 이제 뭐 영업 비밀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의 유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조심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공개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남들이 좀 흉내 내기 어려운 거는 이제 어떤 좀 고유한 그런 유니크한 그런 역량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 시장에 어떤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뭐 기획해달라, 개발해달라는 것까지도 이런 플랫폼에서 한가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필요한 그런 걸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자금까지도 제공을 엔젤 캐피탈들이 지금 세계 경제라는 거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든 간에 통화량을 계속 더 증가를 시키지 줄이는 나라는 없거든요. 우리도 뭐 미국도 최근 사실 긴축 재정을 해서 이제 달러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달러가 지금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우리 뭐 주식시장이나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지금 미치고 있지만은 그 양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작은 정부 그다음에 뭐 긴축 재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규모가 줄어든 적은 뭐 세계 역사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했으면 망했지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힘든데 실제로 그러한 통화 증가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어떤 이제 소득 증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어떤 어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런 자금들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하라고 쪼고 하지만은 그 이윤 부분을 계속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투자처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이런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그 지원 이런 사업들을 그룹별로 많이 하고 있죠. 하지 않으면 대기업 자기들도 그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없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죠. 뭐 가령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기업을 지금 운영하시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데 필요한 자금의 경우에도 그러한 어떤 확실한 역량만 가지고 계시다면 투자를 할 이제 그런 자금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이제 플랫폼이 사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는 게 그런 협력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게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고 아름아름 네트워크로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있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한번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면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필요로 하시는 그런 걸 단순히 구글링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관련된 어떤 지원 자료, 어떤 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뭐 어떤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뭐 쭉 뜨죠. 리스트가 사실 너무 많아서 어디를 골라야 될지가 고민일 정도로 너무 많이 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물론 이제 뭐 하나하나 검증을 해나오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리소스는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잘 내 고유 역량하고 잘 연결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 앞에 두고 뭐 잠깐 넘어갔는데 결국은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역량하고 그 현지의 어떤 그 문화 수요에 맞는 그 요구하는 그 부분을 어떤 결합을 시켜 가지고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너무 새로운 걸 자꾸 뭐 하늘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땅에 하늘나라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식으로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앞에 사례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잘 좀 이렇게 재조합하고 응용하시면, 그리고 그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보다도 조금만 더 타이밍 맞게 플러스 알파만 잘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만드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저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걸 조금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청바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까 언투크 셔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시장 조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지금 새로운 가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어떤 가성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플러스 이 부분은 기존의 그 형태에서 당연한 거고,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가치가 이제 점점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이걸 응용한 어떤 스타트업들,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창업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소비자의 어떤 구매 행위라는 건 이 필요, 욕구, 요구 이런 부분인데, 이걸 이제 어떤 그 형태를 너무 소비자에 집중을 하면 사실은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걸 스코프를 자꾸 넓혀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런 게 있죠. 스님한테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해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빚을 팔고 오라는 그 과제를 줘봤어요. 그런데 아니 10명한테 그 과제를 이제 최종 이제 선발하기 전에 그 과제를 맡겨봤더니 다들 생각에, 아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스님한테 어떻게 빚을 파냐. 그래서 하여간 당신들의 창의력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하여튼 하루 종일 한번 돌아다녀보고 와라 그랬는데, 그중에 7명은 하나도 못 팔고 한 명이 스님한테 한 개를 팔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팔았냐, 무슨 핑계로 팔았냐 그러니까 스님이 머리가 가려가지고 긁어서 거기에 하나 팔고 그 머리 긁으시라고.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은 10개를 팔았다 그래서 어떻게 팔았냐고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 많이 오시는데 화장실이나 이렇게 신도들이 있는 그런 가는 곳에 비치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절에 10개를 팔았다 그래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1000개를 팔았다. 어떻게 팔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절에 유명한 스님의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는 신도들한테 기념품으로, 그리고 거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1000개를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같은 그 팩트를 가지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광고 그런 것도 많이 나왔죠. 그 알라스카의 북극에 냉장고를 팔러 가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이론이나 모델이 새로 나오고 하지만은 진짜 마이클 포트 교수의 말처럼 결국 경쟁력 가격과 차별화의 문제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 코스트를 얼마나 다운시키느냐. 아까 저 무비 패스니 저런 사례도 결국은 그 영화를 보는 비용, 그다음에 다른 많은 상품들, 아까 청바지나 하는 것도 결국 거기 핵심 그걸 보면 협력도 협력이지만 재고 관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재고라는 게 그런 데는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재고가 남으면 브랜드 가치 때문에 다
소각을 해버리지 그걸 뭐 떨이 해서 판매한다거나 이런 짓을 요즘은 잘 안 하죠. 그걸 기본적으로 코스트를 낮춰서 어쨌든 그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그 상생 협력하는 그 그룹의 모든 사람 관계자들에게 어떤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존의 다른 어떤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다른 뭔가를 내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결국 과제가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고 응용해서 실행하는 게 결국 제일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그런 말이에요. 좀 아무리 좋은 정보, 좋은 거라도 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바로 쫓아가서 실행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하는 말이 있듯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추궁기 같은 이런 경우도 뭐 이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쭉 이렇게 발전해 왔지만 뭐 이걸 폭발적으로 히트시켜서 돈을 번 사람 결국 스티브 잡스죠. 그거 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지만 전기로 돈 그렇게 못 벌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뭐 기업도 자기 처음에 만들어서 도산 부도도 내고 그랬죠. 나중에 뭐 지휘적으로 좀 팔아서 조금 벌긴 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결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뭐 많은 변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변화를 따라잡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혁신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의 어떤 경제학 뭐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때 뭐 아까도 청바지 뭐 떨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물건이 지금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그런 재고 관리가 거의 제로고 과거에 이미 뭐 토요타 같은 그런 데서도 뭐 딘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부품 재고 이런 거 없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특히 뭐 모든 대부분의 소비재에서 재고를 떠안고 이렇게 가는 기업들은 성공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우리 주식시장인데도 보더라도 그 자산 쪽에 이렇게 재고를 이제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그 회계 장부 뭐 그 항상 그 회계 장부 문제가 오늘도 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뭐 어떻게 하냐고 언론에 뭐 täm짝만하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그걸 뭐 판매가 실제로 안 된 걸 그냥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결국은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게 떨어야 될 때가 오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 드러날 때 기업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매출도 뭐 수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과거에는 그런 거 많았으면 지금도 뭐 간혹 뭐 어떤 기업 이미지나 이런 이제 물량 관리를 위해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판매가 안 됐는데 우리 관세 영역만 통관시켜 가지고 저 지사에다가 보내놓고 수출했다고 이렇게 이제 잡으면 그 본사의 그 영업 실적은 다 잡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식의 경영이 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그걸 뭐 계속 묻고 갈 수가 없고 그게 요새 투명한 시대에 금방 드러나고 그게 이제 시장이 드러나는 순간 기업이 바로 이제 치명적인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하고 한다고 해서 꼭 서두른다고 성공한다는 그런 아니고 아까 제가 운뚝 그 세치 같은 경우에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 양반은 그 창업자 둘이서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이제 계속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그 특정 물량 규모나 시장 규모나 판매 타이밍이나 이런 걸 고민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신이 있을 때 한 발씩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 걸음씩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 해외 시장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경영학과 수업 시간에 이거 학생들한테 교수가 야, 그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단어를 하나씩 전부 한번 적어 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뭐 그냥 그 완전히 주사위 던지기죠. 그냥 A, B, C, D 알파벳 순으로 그 1점씩을 매겨가지고 야, A는 1점, B는 2점, C는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겼더니 뭐 애티튜드가 딱 100점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경영학 연구 한 교수가 사이트에 옛날에 이 말고 다른 100점이 되는 단어를 찾아오면 뭐 그 상품을 준다고 광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아무리 좋은 단어들을 갖다 대도 이게 100점이 안 된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이게 조금 뭐 좀 뭐 그거 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 우리 해외 시장이나 어떤 변화에 대한 태도, 우리 생활 모든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인문학적으로도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태도, 얼마 전에 뭐 김창호 대장이신가요? 뭐 에베레스트 가셔서 사고 나가 돌아가신 그 양반이 등산은 엘티튜드 고도가 아니고 애티튜드다, 그 양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 해외 시장에 대한 뭐 그 반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해외 시장 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실 저런 태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 기존의 전략 기업 경영이 잘 되던 부분도 사실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그게 갑자기 어떤 맹목적인 맹신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행이라는 것도 참 좋은 말인데, 그걸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계속 실행하던 대로 하다 보면 그게 그냥 관성이 되고 루틴화 돼가지고 그냥 더 변화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기 쉽고, 어떤 뭐 관계 네트워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어느 시장이나 뭐 그날에 새로운 시장, 특히 뭐 개도국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그날의 고위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현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을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럼 그런 부분들도 계속 그 어떤 변화에 맞게 거기에 어떤 정체도 계속 변하는데, 그걸 계속 과거를 고집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족쇄가 돼가지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한때 우리 중국 청도 같은데 뭐 야반 도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국내 언론에도 뭐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에 뭐 유턴 기업들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처음에 중국이 막 그 투자 유치를 할 때는 무슨 특혜 줄게, 뭐 세금도 면해주고 뭐도 해주고 부지도 제공해주고 뭐 다른 뭐 좀 위법 사항이 뭐 있어도 그거 우리가 다 용인해줄게, 그냥 투자만 하라, 이런 식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게 몇 년 지나고 이제 자기들 자리 잡히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뭐 그 제도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때 그 유치를 했던 그 당사자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안면을 바꾸고 뭐 이제 그거 페널티 때리고, 아니면 그 기업이 도대체 견뎌낼 수가 없죠. 결국은 야반 도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야반 도주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장의 변화나 이런 거를 팔로우하지 못하면 그게 내한테 도움을 주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족쇄가 되어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어떤 가치 판단 이런 부분들도 어떤 독단이 되어가지고 어떤 자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중남미 쪽으로 아마 출장을 가보셨으면 이걸 뭐 인터넷상에도 사진은 많이 돌아다니죠. 이게 미국 쪽에서 중남미로 넘어가는 거, 아마존
그 밀림을 지나갈 때 비행기에서 보면 보통 그 캐칭해가지고 실제로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존 강이 이 바다로 가는데 이렇게 사실 직선으로 가면 뭐 훨씬 빨리 가겠죠. 근데 그게 이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빙빙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밀림이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지구의 흡파라는 그런 밀림을 이제 유지시키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도 지금은 우리 한국의 가장 뭐 지금 큰 문제들은 그런 생태계 문제, 뭐 노조와의 뭐 요즘 문제되는 그런 갈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접근, 특히 해외 시장 쪽에는 그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생존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정치적 리스크가 소위 말하는 많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뭐 좀 낙후된 나라들은 뭐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주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쫓겨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결국 어떤 상생 협력의 어떤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해외 시장에 접근을 해 나가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더 비용이 싸고 빨리 성공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약속 시간에 3분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멘트 할 거 있으면 받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고생 많으셨습니다.